안녕하세요. 우리 아까에 이어서 남북국 시대부터 고려시대 음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할 건데요. 아까와 달리 화면에 뭐가 많이 적혀져 있죠? 수업 시간에 썼던 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이 항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죠. 최치환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래서 지금 향학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학습지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많이 써져 있었는데 실제로 설명을 할 때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음악, 악기, 무용을 뜻한다 이렇게 쓰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논술에서 쓰기에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면삼죽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었는데 언제 등장했냐면 우리가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음악에 대해서 배우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사면이라는 것은 가야금, 검은고, 향비파를 뜻한다고 했었고, 삼죽이라는 거는 대금, 중금, 소금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근데 사면삼죽이라고 해서 이 6가지 악기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왔던 대구와 박, 이 악기, 이게 당나라 때 그때 당나라에서 온 악기인데 대구와 박까지 함께 써줘야 사면삼죽이 완전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8가지 악기에 대해서 쓰고 이러한 악기를 쓰는 악기 편성을 뜻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중화가 됐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은 확선에 앞섰던 악사의 이름을 정리하여 써보라고 했는데 한 명만 일단 써주면 되겠어요. 자, 검은고 대중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누가 있었냐면 옥보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외에 송명득, 귀금선생, 안장, 정장, 극상극조 이런 사람 써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옥보고가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옥보고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자, 당학의 의미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것도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왔던 음악인데 당나라의 음악이다라고 써줘도 되지만 우리 그냥 뭉뚱그려서 중국의 음악, 악기, 무용을 뜻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당나라에서 이 당악이 당나라의 음악만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 문제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악의 의미란 중국의 악기, 음악, 무용을 뜻한다 라고 써주시고요. 자, 범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어요. 범패가 이때 나타난 건 아니지만 통일신라 시대 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배웠었어요. 범패란 불교 음악이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제를 올릴 때 쓰는 불교 음악이라고 써도 좋지만 그냥 우리가 불교 음악이라고 간단히 써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 기관 2개를 써보라 하는 문제인데 남북국 시대 때 왜 2개가 있었을까요? 자, 남국과 북국이 각각의 음악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자, 남북국 시대에서는 남국과 북국을 일단 떠올려야 되는데 남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통일신라다. 일단 음성서를 떠올려주면 되는데 사실상 음성서는 통일신라 이전, 삼국시대에 있었던 신라시대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그냥 음성서 떠올리면서 통일신라를 떠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남국 위에 있었던 나라죠. 북국에 해당되는 발해가 태상시라는 음악기관을 또 세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남국에 해당되는 음성서, 북국에 해당되는 태상시가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이건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삼부학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했어요. 자, 삼부라는 말 자체에서 3이라는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3가지 음악에 대해서 떠올리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전부터 있었던 향악,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왔던 당악, 그 다음에 고려 12세기에 들어왔던 악을 떠올려줘야 되니까요. 삼부악의 구성에 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향악, 당악, 아악이다 라고 써주시고 이 3가지 중에서 고려시대 때 새로 유입이 되었던 음악은 아악인데 이 아악이란 뭐라고 했었죠? 중국의
음악이지만 그냥 중국의 음악이라고 써주면 당악과 차이가 없으니까요. 중국의 재래악, 재상음악을 뜻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 유입되었던 음악은 악이며 이것은 중국의 재래악을 뜻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2쪽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장구는 어느 시대에 들어왔나? 장구는 고려시대 때 들어왔던 음악입니다. 들어왔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장구는 고려시대 때 들어왔고, 우리가 향학정제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이때쯤에 배웠어요. 이전부터 있긴 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려시대에 배워서 향학정제 문제가 지금 나온 건데요. 자, 향학정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무용을 뜻한다고 했어요. 정제는 궁중의 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세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자, 무구라는 큰 북과 큰 북을 중심에 두고 추는 춤이었던 무고무, 그리고 무예, 우리 원효대사를 떠올렸어야 되는데 무예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추는 춤이었던 무예, 그리고 아박, 작은 박이었죠. 작은 박인데 이때 당시에는 동동이라고 불렀지만 조선 후기 조선시대 때는 아박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으면서 무고무, 무예무, 동동무 또는 무고무, 무예무, 아박무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뭐가 되게 어지럽게 써져 있죠.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통일신라시대 때 당학과 고려시대 당학의 차이점을 나라 이름을 들어서 써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낸다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통일신라시대 때는 당나라의 음악이고 고려시대 때는 통일신라시대 때 당나라 음악과 더불어서 송나라의 음악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고려시대 때는 당나라가 아니라 송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충분히 선생님보다 더 잘 알겠죠? 자, 근데 이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그럼 무엇이냐? 자, 당나라에는 어떤 음악이었고 송나라에는 어떤 음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이것까지는 안 써도 좋은데 써져 있는 김에 설명을 해보자면 통일신라 시대 때의 당나라의 음악이란 고취약이었다고 했고요. 성천이라는 사람과 구일이라는 사람이 가져왔던 고취약이었고, 고려시대 때 새로 들어왔던 당나라의 음악과 더불어서 들어왔던 송나라의 음악은 사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성악곡이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곡 중에서 이 송나라 사악에 해당되는 곡은 보허자와 낙양춘이 남아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 괄호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고려 시대의 음악이고요. 그 이후 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